안녕하세요. 윤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모델 데이터를 구조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한 번 제 코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MVC 방식으로 만들었던 코드를 컨트롤러하고 뷰단을 완전히 둘로 물리적으로 나눠봤는데요. 사실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되고 때로는 스파게티 코드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거는 프로그램의 크기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숙련도에 따라서 나눠도 되고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이거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 사이트가 만들어 서비스에서 이제 사용되게 되면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만드는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만드는 방법은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 게 유지보수하기 편하다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용은 나누는 걸 좋아하죠. 그래야 유지보수하기 편하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자꾸 이제 추천되고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하면은 개인적인 사이트를 만들어도 이렇게 나눠서 만드는 게 바람직하겠다. 오늘은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서 데이터를 구조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뷰단을 저희가 마무리 짓지 않았는데 오늘은 구조하고 뷰단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출력을 위해 사용했던 데이터들은 이런 데이터인데요. 타이틀, 라이트 아이디, 레그 데이트. 자,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걸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있어요. 즉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공지사항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말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 이걸 우리가 개념화된 데이터 또는 엔티티라고 말합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개체라고 말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가 사용자형, 자료형이라고 해서 따로 형식을 만들어 정의해서 쓰기도 하죠. 엔티티, 개체, 개념화된 데이터, 이것을 묶어서 계층을 만들었다고 해서 또 구조적인 데이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분야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용어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면서 이렇게 낱개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그렇게 낱개로 사용하게 되면은 반복되는 코드가 많아지게 되고 또 그 데이터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또 데이터를 표현할 때 그 이름을 명명할 때 다른 개념의 데이터와 충돌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름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낱개로 보는 것보다 그 데이터를 속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체하고 이걸 묶어서 표현하는 방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개를 담는 작업을 하지 않고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녀석의 이름을 저희가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담을 때도 공지사항 객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저희가 이 키 안에 있는 그 속성값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속성값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리퀘스트에 담겨져 있는 그 키워드를 노티스라고 했습니다. 그 녀석을 이용해서 꺼냈더니 그게 객체인 거예요. 노티스 객체. 이 녀석을 객체화한 녀석이 담겨졌으니까 그것에 이제 속성값을 꺼낼 텐데 그때는 이렇게 점 찍어서 id라고 해서 꺼내게 되는데 그것이 이걸 직접 꺼내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바로 getter라고 하는 것을 꺼내는 거예요. 만약에 getter 메소드가 없으면은 값을 꺼낼 수가 없겠죠. 규칙 자체는 마치 속성을 꺼내는 것처럼 꺼내지만 get을 빼고 id는 id에서 첫 글자를 소문자로 바꿔서 그 규칙 형식으로 해서 getter를 호출해 주는 겁니다. 자, 저희가 담을 때 이제 때로는 노티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서 담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이름이 좀 너무 길어서 귀찮다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n이라고 하는 간단한 키워드로 넣는 경우도 있겠죠. 사람들이 길게 쓰는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n이라고 담았다고 하면은 n. 이렇게 꺼내면 되겠고 노티스 플레임을 담았다고 하면 노티스 점에서 꺼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번갈아 쓰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담는 작업은 아까 봤던 것처럼 자 이렇게 담을 거고요. 그렇게 담은 작업을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코드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이거를 좀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석을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바꾸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거를 객체화할 거란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 하나를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소스라는 곳에다가 이제 자료를 추가할 건데 이 패키지 명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운 클래스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이름은 노티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웹점 해가지고 얘는 엔티티다 이렇게 패키지를 따로 만들어서 엔티티라는 패키지에다가 노티스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속성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여기 와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와서 붙여넣기 할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써도 돼요. 근데 저는 귀찮으니까 자, 이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냥 지우는 방식으로 할게요. 타이핑 치는 게 더 빠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인티저 id가 있습니다. 자, 프라이빗이라고 한 녀석이 있는데 이제 그 녀석을 앞에다 붙여야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 붙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속성은 다 준비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를 채우기 위해서 세터를 준비해야 될 텐데, 그거보다는 생성자를 준비해서 생성자로 채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스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getter 세터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밑에 좀만 내려가 보시면은, 예, 생성자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속성들을 다 체크하시고, 만들어 주시면, 오버로드 생성자가 자동으로 추가되죠. 이때 슈퍼라는 것은 의미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자, 오버로드 생성자를 추가했으면 반드시 기본 생성자를 생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야 되겠죠. 기본 생성자를 컴파일러 이제 안 만들어 주니까 내가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은 기본 생성자를 추가하기 위해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기본 생성자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추가되죠. 자, 됐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입력을 하기 위한 생성자도 추가할 건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getter setter를 추가할 겁니다. 자, getters, setters라고 하는 것을 제너레이트 해주는 그런 메뉴가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모든 항목을 전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너레이트. 그러면은 자동으로 getter setter 추가됐는데 이 녀석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값을 나중에 뭐 테스트 삼아 출력해 보고 싶다 그럴 때는 toString을 오버라이드해서 그것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요. 소스에 가셔서 보시면 toStr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뉴가. 이 toString을 선택을 하시면 toString도 오버라이드 해주는데 여기는 컬럼들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오버라이드 해줘요. 그래서 추가하게 되면은 toString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id 값, 뭐 hit 값 이것을 출력해주는 코드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아주 요긴하게 그 값들을 출력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티스라고 하는 엔티티 객체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거를 우리가 생성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거예요. 저희는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담는 작업을 할 겁니다. 노티스 디테일로 오셔서 이것들을 제가 담아야 돼요. 객체를 만들어서. 왜냐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그릇에다가 담아서 노트를 줄 건데요. 그러면은 자, 이 노티스를 n으로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노티스가 지금 없다고 빨간 줄이 거리잖아요. 이제 객체가 필요한 거죠. 노티스란 녀석의 변수를 노티스라고 선언을 하고 new 한 다음에 노티스를 만드는데 이때 저희가 기본 생성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자, 기본 생성자 말고 자, 오버로드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 값들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워야 될 값이 이제 id죠. 자, 두 번째 채워야 할 값은 타이틀. 자, 세 번째는 write id. 자, 네 번째는 regdate. 다섯 번째는 hit. 여섯 번째는 files. 일곱 번째는 content. 자, 마지막에는 쉼표를 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오버로드된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초기화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작성하고 있는 내용이 id, 타이틀, write id 여기까지는 이제 순서가 맞아요. 근데 순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regdate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hit, 그 다음에 files, 그 다음에 content. 잘 맞네요. 제가 이 오버로드된 생성자에서 작성했던 순서와 여기에 지금 값을 채우는 것의 순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잘 됐고요.
이거를 만약에 바꾸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파일즈하고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데이터 잘못 들어가겠죠, 그죠? 예, 얘는 문자열이 왔으니까 그 문자열을 컨텐트가 갔는데 파일 준 줄 알고 파일즈 담을 거잖아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순서는 꼭 잘 따져봐야 돼요. 세터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이 명명할 때 이 순서 가지고 저희가 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넣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값을 잘 채웠고요. 그럼 그것이 담겨질 거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예, 리퀘스트에 담겨진 게 좀 달라졌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용해서 출력을 할 건데, 자, 공지사항 내용으로 가서 제목이라는 것부터 먼저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옛날에 EL을 배운 적이 있죠. EL이라는 녀석은 저장소에 있는 값을 꺼내가지고 출력까지 해주는 아주 고마운 녀석인데, 자바 코드 블럭을 대체할 수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그 녀석은 코드 블럭을 대체해서 아주 편한 표현식으로 바꿔주는 녀석인데요. 달러 이렇게 한 다음에 키워드는 n이죠. n점 찍어서 타이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저희가 작성했던 코드 블럭보다 훨씬 더 편하고 코드 블럭을 제거할 수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드는 녀석이에요. 얘는 레그데이트 이렇게 하시고 있는 녀석을 다 빼서 다 EL로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도 EL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write id.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조회수니까 히트.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의 다 마무리 졌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빠진 게 있나 좀 볼게요. 됐어요. 자, 요거 파일즈가 빠졌네요. 자, 요거 파일즈. 자, 그리고 컨텐트. 자, 컨텐트라고 한 녀석을 키워드 바꾸면 이제 1달러 됐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할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행할 때는 반드시 리스트 페이지에서 실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목록 페이지가 잘 나왔고 여기서 아무거나 클릭해 보면 됐습니다. 잘 나왔죠, 그죠? 와, 오류도 안 나고 이제 완벽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 활용을 해서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좀 가물가물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JSP라고 하는 녀석 중에서 그 리스트 페이지는 아직까지 스파게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복습 겸 해서 또한 모델 2 방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